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딱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한 달째입니다. 한 달 전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네. 지금 한 위원장 후회 없이 휘두른 한 달이었다고 보십니까? 네. 지난 한 달 전국을 순회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동적인 행보를 보였다. 그러니까 검사를 오래 하시고 법무부 장관으로 국민에게 알려졌지만 정치권 입문 이후에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초보 정치인, 신입 정치인 치고는 굉장히 좀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개인의 지지율은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개인 한동훈, 정치인 한동훈으로 변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남은 과제는 총선까지 공천 작업을 어떻게 잡음 없이 마무리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높은 이른바 이 김건희 특검법을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 이런 숙제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지난주에 한 위원장의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연결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지지율을 봤을 때도 당 지지율은 그대로인 상황이거든요.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양 진영이 결집하고 있습니다. 네. 보수하고 진보가 진보 진영도 이게 상당히 뭉쳐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갤럽에 보면 국민의힘이 더 높지 않습니까? 민주당보다. 네. 불과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할 때는요. 서울에 6석밖에 안 된다. 네. 이 정도로 이게 위기인데 지금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상당히 그 선방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이고요. 아마 이제 조금 더 총선이 다가올수록 네. 더 결집하면 지지율이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나 민주당도 양당에게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지지층이 좀 더 결집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삼지대 쪽에 관심을 기울하는 국민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계속 보면 삼지대가 계속 이제 밥그릇 싸움하면서 엄청나게 저는 실망감을 줄 거로 보여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양당 정치로 저는 회귀할 수밖에 없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중도층은 저절로 회귀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서로 이제 그 중도에서 보수는 국민의힘으로, 진보는 이제 민주당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9회 말 투아웃 이 상황에서 휘둘러야 된다고 했는데 볼인지 스트라이크인지 보고 휘둘러야지 그냥 휘둘르면 안 됩니다. 그냥 휘두르니까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당이 지금 전략을 잘 짜야 되는 것이 삼지대 중도층, 무당층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느꼈을 겁니다. 본인의 지지율은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그 밖에서 오신 분들, 김경률 비대위원, 이수정 교수 분들이 정확히 잘 말해주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으니까 또 대통령실과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어떤 갈등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있는데 결국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고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총선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구정 차장님 그러니까 결국 이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어떻게 좀 차별화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을 순회했던 것은 뭐냐면 국민의당의 열성 당원들과 이렇게 신년 인사회를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지지층의 결집력을 높이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구심점으로서 인사를 드렸고 한동훈이면 이번 총선 해볼만 하겠다 이런 가능성을 확인한 것까지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3구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던 그래서 국민의힘의 어떤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탰던 중도층 중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 남아있는 30%대 초반 외에 10몇 %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분들을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다시 국민의힘 지지로 끌어모을 것이냐. 이게 지금 숙제이고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 여론조사나 다른 어떤 여론들을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아바타 역할을 해서는 한계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보여달라. 어떤 점이 차별점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이고 계기는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그걸 어느 정도까지 한 위원장이 결단해서 용산을 설득해낼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 어떤 여론을 등에 업고 용산이 결단을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할지 좀 한동훈 위원장의 선택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양잿물을 마실 준비도 됐다며 절박함을 호소했던 한동훈 위원장. 이 비대위원장이 된 후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대응 기류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은 몰카 공작이라는 건 맞잖아요. 그 몰카 공작의 당사자에 고발했던데요. 우리 시스템에 맞춰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돼서 처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토 문제를 전향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서정훈 변호사님, 사실 이 장관 시절에는 몰카 공작이라는 입장이 좀 확실했었는데 지금 위원장이 된 후로는 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추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선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걸까요? 아마 이제 야전에서 총사령관을 뛰다 보면요. 네. 국민의 여론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죠. 네. 그 점에서 이제 국민 눈높이나 국민의 우려를 발언하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특별감찰관, 제2부속실을 통해서 체계적인 보좌하겠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기서 이게 더 나아가면 그는 이제 갈등으로 레드라인을 넘는 거예요. 네. 이 사건은 이제 재미 목사가 김건희 여사 아버지와 친분을 속이 가지고 네. 들어와서 이게 몰래 시계로 촬영한 정말 이게 악질적인 정치 공작이고 선물 놓고 한 거는 이게 그대로 규정에 따라 보관이 돼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잘못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여기서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사과해라 어쩌라 윤 대통령이 유감 표명하라 어쩌라 이거는 이게 보수 분열밖에 안 가져옵니다. 이거는 특별감찰관이나 부속실 이 정도로 이게 정면 돌파를 해야지 사과한 데에서 그러면 이게 민주당이 사과했으니까 김 여사님 진솔하게 사과했네 이제 이거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우리 뭐 수사도 하지 말고 특검도 하지 말고 이래 하겠습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사과 받잖아요. 사과할 때마다 이게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졌잖아요. 네. 결국에 구속까지 됐지 않습니까? 저는 사과는 오히려 보수 분열만 가져오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민주당이 보시는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글쎄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관찰관을 언급하는 것 자체는 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정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만으로 이 모든 국민 여론적인 위기를 타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제2부속실 설치나 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영부인에 대한 관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미 불거져 버린 명품백 수수 의혹이라든지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여러 이제 특검법과 관련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발생한 의혹들을 국민들께서 진상 규명해야 된다라는 요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 자체 그리고 국민의 어떤 악화되는 여론을 제2부속실 설치로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런 국민적인 여론들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미묘한 발언의 차이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다만 아쉬운 것은 이게 단순히 뭐 국민들 보시기에 뭐 걱정될 부분이 있다, 뭐 아쉬운 점이 있다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고발이 돼서 지금 형사 사건으로 배당이 돼서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시는 목소리까지 나와줘야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해 오셨던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 이런 그 얘기들과 결이 맞춰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